한국에서 석유 정제법은 진보에 진보를 거듭해왔다. (1964년 4월) 국내 최초로 3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 공장이 울산에서 가동된 이후 정제탑에서 정제한 원유를 다시 한 번 더 정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도화 시설이 1995년 9월 완공된다. 바로 고도화 시설이다. 현재 한국의 고도화 시설은 2002년 이미 세계 5위의 규모로 올라섰고 2011년 현재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고도화 시설이란 정제탑에서 1차로 걸러진 정유 중 값싼 벙커 CU나 아스팔트를 다시 정제해 휘발유, 등유 등 값비싼 정유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현재 한국의 고도화 공정의 방법은 크게 4가지. 벙커 CU와 아스팔트를 정제하기 위해 각각 촉매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일단 원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를 사오면은 크게 중류, 디스틸레이트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아주 쉽게 일단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되는 가장 무거운 유분, 휘발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잔사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영어로는 이제 레지드 크루드 또는 리듀스드 크루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잔사유는 그냥 해상 선박에 들어가는 그냥 연료로만 썼는데 수익성이 이제 원유가 비싸지고 경제성을 더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잔사유 유분을 뭔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가의 제품 또는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만드는 과정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FCC 공정입니다. 이곳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고도화 시설. 하루 9만 4천 배럴의 정유가 생산되는 곳으로 여수 전체 시설에서는 제1 고도화 공정에 해당한다.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 시설 같지만 반응기와 파이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크게 다르다. 우선 이곳은 벙커 CU를 정제해 휘발유, 등유 등을 빼내는 곳. 공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도는 514에서 524도 사이. 상당한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시설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시설에서 벙커 CU를 분해하는 방법을 RFCC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의 핵심은 벙커 CU에 촉매를 넣어 분해한다는 점이다. 원리는 이렇다. 반응기 속의 온도는 약 525도이며 약 3kg의 압력을 가하고 촉매제를 넣어준다. 그러면 촉매는 벙커 CU 속을 순환하면서 벙커 CU의 분자들을 조각조각 쪼개어 분리해 나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촉매 투여 과정이다. 어떤 촉매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정유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촉매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곳은 촉매 탱크 앞. 촉매제를 실은 차가 탱크 앞에 도착했다. 이 공정에 쓰이는 촉매제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벙커 CU 속을 순환 이동하는 동안 각종 분자들과 부딪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촉매제의 이름은 지올라이트.
밀가루 파우더와 같은 고운 분말 입자를 가졌다. 분말의 크기는 평균 70마이크. 사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 정도니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하다. 그렇다면 촉매제가 들어간 반응기 안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촉매가 하는 역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여기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들어있다. 그 위로 윤활유가 되는 글리세린을 넣고 물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봤다. 물이 촉매제다. 잠시 후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꺼진다.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물을 만나 분해되어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좀 더 눈에 띄게 실험해봤다. 이번엔 과산화수소수에 촉매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썼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액체비누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색소까지 넣어봤다. 그러자 순식간에 빨간 기체가 거품과 함께 흘러넘친다. 촉매인 아이오딘화 칼륨이 과산화수소에서 기체를 분리해낸 것이다. RFCC 공정시설에 있는 반응기와 파이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단순 정제시설에서 가져온 벙커 CU가 촉매를 만나 조각조각 깨어져 분리가 된다. 벙커 CU와 촉매가 만나 반응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과 2~3초. 반응기 속에서 분리 과정을 거쳐 벙커 CU가 정유돼 나오고 있다. 휘발유다. 촉매에 의해 분자가 잘 잘라져 적당한 크기가 되면 휘발유가 되고 좀 덜 잘라지면 무거운 성분이 돼 경유가 되는 시기다. 각 그 제품들 간에는 이제 휘발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PG 같은 거는 같은 조건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휘발성이 높고 제일 무거운 중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나 특별한 조건에서 증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발되는 정도를 휘발도라고 하고 상대의 휘발도, 보통 분들은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중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휘발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수소로 벙커 CU를 분해하는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이다. 수소를 이용한 분해법인데 촉매 공정에 수소를 더한 것이다. 촉매만으로 벙커 CU를 분해하던 RFCC 공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소를 이용해 벙커 CU를 분해함과 동시에 황과 질소까지 제거할 수 있다. 공법의 원리는 이렇다. 반응기에 벙커 CU가 들어있다. 고온 고압 상태의 반응기에 수소를 첨가해 황을 걸러낸다. 이후 촉매 분해 공정을 한 번 더 거친다. 그 결과물이 바로 등유와 경유 등이다. 그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더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걸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불안정 물질들이 안정화된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 반응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소를 넣어가지고 그 분해도 시키고 거기에 있는 화학 성분들을 H2S 형태로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응기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쉽게 확인해 보자. 먼저 아연이 든 비커에 황산을 넣는다. 그러면 아연이 황을 만나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발생 장치의 원리다. 이번엔 구리로 만들어진 원뿔에 열을 가해보자. 열을 가하면 구리판이 산화되어 검은 갈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수소 발생 장치를 구리에 씌워본다. 구리판이 원래의 색깔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구리가 수소와 만나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벙커 CU도 이와 비슷하다. HCR 공정 과정의 핵심은 수소를 이용한 황 제거 과정. 황이 비교적 많이 제거되면 경유, 덜 제거되면 아스팔트가 된다. 하루 평균 이곳에서 정제되는 벙커 CU의 양은 약 6만 배럴. 벙커 CU를 증류시키는 반응기는 무게 1351톤, 높이 65m, 직경 15m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단일 기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아스팔트. 결국 이를 위해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이 필요했다. 제1공장의 의미는 가장 값싼 방카CU를 원료로 해서 제1고도화 시설을 지어서 이 방카CU를 투입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렐당 30불이 나오는 이러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세대는 다시 거기서 나오는 또 남는 방카CU를 또 다른 기술을 통해서 제2중전류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3중전류 분해 시설은 아스팔트를 원료로 해서 똑같은 기술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더욱 고부가 가치가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든 겁니다. 2008년 약 6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VR HCR 공정을 위한 시설이 착공됐다. 축구장 80개 크기의 부지. 완전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공사 기간만 대략 2년 2개월이 걸렸다. 아스팔트를 경유, 등유로 바꾸는 이 공정시설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자 세계 7위의 시설이다. 세계적으로도 시설 자체가 드문 만큼 쉽지 않은 공사였다. 투입된 인원만 연 300만여 명, 건설 비용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대공사였다.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땅에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이곳의 지층은 습도에 따라 부피의 변화가 큰 팽창성 지층. 지반이 연약하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벌에 가까운 곳이다. 시공팀은 대형 파일 공사를 감행했다. 지반을 뚫어서 흙을 제거한 뒤 빈 곳에 철근망을 삽입한 것이다. 철근망 하나당 190톤을 지탱한다. 이외에 제3중진류 분해시설 전체에 쓰인 콘크리트 양만해도 20층 높이의 108제곱미터형 아파트 4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이 쓰였다. 정제탑의 꼭대기인 타워마스터를 세우는 일도 관건이었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일례를 들어서 단순 정제 같으면은 동일한 규모를 건설하는데, 정육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1천억이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 고도화 시설을 드릴 때는 1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배의 투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지반을 다진 후 정제탑의 기초가 되는 직육면체에 철기둥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상부에 운전실을 올리고 운전실 상단에 크레인을 설치해 빈 공간에 다른 마스터를 올려 끼워 넣는다. 이 작업을 반복해 쌓아올린 정제탑 한 개의 높이는 50m, 폭 4.2m에 이르는 규모다. 높이를 키운 정제탑은 흔들림을 막기 위해 와이어로 고정시켰다. 정제탑 꼭대기에 연결돼 팽팽하게 당겨지는 와이어. 총 12개의 와이어가 정제탑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 설치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날씨는 물론 각 와이어의 하중까지 계산된 값이다.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은 기계보다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하다. 서서히 정제탑이 하늘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정유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세우는 일이 남았다. 반응기를 들어 올리는 일도 정제탑을 세우는 일만큼 더디고 어렵게 진행됐다. 거대한 반응기가 세워지는 동안 양쪽의 균형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응기를 지탱하는 와이어에 하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반응기는 한쪽으로 기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드디어 반응기가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VRHCR 공정은 완공에 이른다. 지금 이곳에선 하루 6만 배럴의 아스팔트를 분해하고 약 4만 5천 배럴의 등 경유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다. 하루 5억 4천만 원, 연간 약 2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한다. 우선은 방카시를 원료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바렐당 10불 내지 20불 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를, 도로나 깔 수 있는 이 아스팔트를 원료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거의 뭐 2배가 나올 수 있는 30불 정도까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증류탑과 커다란 반응기를 중심으로 거대한 파이프의 숲을 이룬 곳. RFCC와 HCR 공정이 벙커 CU를 주 원료로 했다면 이곳 VRHCR 공정은 아스팔트 수준의 초중진류를 경유, 등유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희가 분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증류하지 못한 찌꺼기들은 저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드럼에 모이게 됩니다. 이 드럼에서 일정 레벨, 일정 높이를 유지한 채 점점 저희는 이제 각각의 분해할 수 있는 곳으로 펌핑하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압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압 시스템은 이쪽 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와 탄소의 고리를 깨게 됩니다. 그 탄소와 탄소의 고리를 깬 다음 그 깬 부분들은 저희가 늘 다른 공장에서도 있는 상압 증류탑, 강압 증류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증류를 하게 되고 증류를 통해서 저희는 프로덕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벙커 CU보다 더 무거운 아스팔트를 분해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촉매에 수소를 첨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방법상 HCR 공정과 비슷하다. 아스팔트를 수소와 반응시켜 황화합물을 제거한 후 촉매로 남은 성분들을 다시 분리해낸다. VR HCR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고압 반응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RFCC 공정과 달리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압력은 높다. 200파 이상의 압력에 4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아스팔트가 분해되기 시작한다. 아스팔트는 액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가진 상태. 불순물 함량이 많고 휘발도가 높기 때문인데 압력을 높여 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2km 이르는 이 복잡하고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아스팔트가 이동하고 있다. 이 VR HCR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기인데요. 그 반응기와 그다음 반응기 안에 있는 그 촉매를 어떻게 띄우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촉매는 위로 띄워야 됩니다. 위로 띄운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흔히 그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고 나서 라면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라면이 둥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끄게 되면 라면이 면발이 가라앉죠. 이 면발이 가라앉은 상태가 일반적인 그 정유 공장에서 쓰고 있는 반응기 및 촉매의 모습이고요. 저희 이 VR HCR의 반응기는 이 면발이 위로 뜨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촉매하고 그 원료가 서로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반응기 앞으로 촉매가 도착했다. 이 공정에 쓰이는 촉매는 단단하다. 니켈, 몰리브 성분들이 들어있어 수소와 반응하기 좋은 물질이다. 아스팔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시간. 고도화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정은 첨단 제어 시스템으로 24시간 관리된다. 거대한 파이프 숲 사이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정제탑과 반응기, 파이프라인 속에 들어있는 벙커 CU와 아스팔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가 하면 또 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원격 제어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곳이다. 모든 공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온 정유의 품질 적합성 여부도 철저히 관리된다. 이곳에서는 황, 벤젠 등의 불순물 함량을 측정한다. 모든 정유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다. LPG, 휘발유에서는 특히 황 함유량 검사가 엄격하다. 또 휘발유의 경우 연료가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옥탄가의 수치가 적절한지, 경유는 엔진 효율에 적당한 발화성이 있는지와 겨울에 어느 온도에서 어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벙커 CU와 아스팔트는 1차 일반 정제에서 나온 저급의 정유. 원유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이 두 정유가 고도화 시설의 주요 재료가 된다. RFCC, HCR 공정의 정유 대상은 벙커 CU. 그동안 대형 엔진의 윤활유나 보일러 연료 등으로 써왔지만 환경 규제로 수요가 감소 추세다. VR, HCR 공정의 분해 대상은 아스팔트다. 아스팔트는 흔히 돌, 모래 등과 섞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불리는 도로 포장재로 쓰여왔다. 이번엔 RFCC 공정에서 촉매를 넣고 분해한 벙커 CU의 변신을 보자. 무겁고 끈적끈적한 벙커 CU가 부드럽고 가벼운 휘발유와 등유, 벙커 CU로 걸러졌다. 수소에 촉매를 넣고 분해 공정한 HCR 공정에서의 벙커 CU도 마찬가지. 휘발유와 경유, 벙커 CU, 아스팔트로 다시 분리돼 나왔다. 이번엔 VR, HCR. 들어갈 때는 100% 아스팔트였지만 나올 때는 LPG 3%, 나프타 10%, 등유와 경유 30%, 가벼운 벙커 CU가 30% 정도 배출됐다. 그렇다면 VR, HCR 공정을 통해서도 분리되지 않은 아스팔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최신 공정인 VGO FCC 공정의 핵심이다. 지난 2010년 12월 이곳 여수에서 또 하나의 고도화 시설의 대역사가 착공됐다. 지금껏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도 원유의 찌꺼기들은 남았다. 그것까지 걸러내 양질의 석유를 만드는 일. 그래서 원유에서 단 하나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VGO FCC 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다. VGO FCC 공정을 통해 정제할 정유는 저유황 벙커 CU. 저유황 벙커 CU에 남은 불순물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으로는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 촉매를 통해 분해하는 방법을 택했다. 제3중진류 분해 시설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도화 비율로 하면 28.5%입니다. 근데 제4중진류 분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고도화 비율이 35.3%가 됩니다. 35.3%라는 거는 그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거의 그 최고로 많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가 거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 정도로 거의 다 분해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VGO FCC 공정이 완공되면 하루에 5만 3천 배럴의 중진류를 분해하는 고도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이 낮고 수소를 사용하지 않아 건설 비용과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성이 좋다. 또 연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황화합물 7천만 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이 석유 시장이라든지 환경 규제의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쭉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규제라든지 그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질유로 수요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그 석유 회사들은 이제 현재는 그 중질유 분해 시설을 갖는 것이 이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필수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산유국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땅 위의 유전, 지상유전. 그 꿈을 가능하게 했던 시설이 바로 고도화 시설이다. 그동안 고도화 설비를 짓기 전에는 저급의 벙커 CU, 즉 아스팔트를 도로 포장 재료로 중국에 싼 값에 팔아왔다. 이제 고도화 시설을 통해 우리의 석유 정유 사업은飛躍적인 발전을 이뤘다. 고유가 상황과 국제 환경 규제의 추세에서도 경쟁력은 낙관적이다. 우리의 고도화 시설, 그 속에 미래 한국의 꿈이 녹아 있다.